어, 오늘은 이제 카프카에서 프로듀스를 이제 할 때 설정 가능한 뭐 옵션이나 뭐 그에 따른 차이점이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프로듀스를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블로그로 먼저 우선 정리를 하고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블로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프로듀스라는 게 카프카가 기본적으로 중간에서 이벤트를 수집을 하면서 수집한 이벤트들을 뭐 로그로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사실 프로듀스를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듀스 해봤자 그냥 전송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전송하고 사실상 그 전송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는 컨슈머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좀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는 프로듀스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기록에 대한 뭐 그런 추적을 한다고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컨슈머는 서버가 있을 거고 그 웹사이트 단에서 이제 프로듀싱 해가지고 이벤트 메시지를 날려야 되는데 이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메시지가 유실돼도 상관은 없지만 뭐 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메시지가 유실이 되면 안 됩니다. 유실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유실이 안 되는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성능적인 면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성능적인 면은 사실 프로듀스 세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듀스도 이제 컨슘 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위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프로듀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러한 뭐 실질적인 웹사이트나 뭐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게 이제 프로듀스니까 그 프로듀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듀스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기본적으로 웬만한 옵션은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링크드인 개발진들도 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한 옵션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옵션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뭐 이런 타임아웃 설정이나 리퀘스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굳이 건들지 않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 이러한 옵션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 딱 이 세 가지만 중요하게 다루면 됩니다. 일단 뭐 부트스트랩 서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도 접속하고자 하는 브로커의 뭐 이제 주소가 되겠죠. 뭐 이거는 사실 딱히 큰 설명은 없고,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이제 옵션입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옵셔널하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도 됩니다. 지정을 안 해도 동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지정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DNS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이버 접속을 할 때 이렇게 네이버.com을 치잖아요. 이 네이버.com이 이 카프카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com에 대해서 이제 IP 주소가 있겠죠. 이 네이버에 대한, 여기 치면 나오나요? 이 네이버에 대한 IP 주소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제 IP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네이버에 대한 IP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IP 주소를 쳐서 네이버에 이건 제 IP네요. 네.
네이버 주소를 쳐서 이렇게 네이버에 접근을 하진 않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보통적으로는 이제 네이버.com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카프카 입장에서 프로듀스에 대한 이제 어떤 프로듀스인지 딱 지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X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프카 프로듀서가 브로커한테 전송을 하고 브로커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응답을 받아야 그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성공했냐에 대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설정 가능한 옵션 같은 경우에는 0, 1,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브로커한테 메시지 전달만 성공하면 그걸 이제 성공된 메시지라고 취급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커한테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그 중에서 리더 브로커 저 같은 경우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만 구동시킬 거니까 이놈이 되겠죠. 근데 이제 브로커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을 때 리더 브로커가 이제 랜덤으로 선정이 될 텐데 그 리더 브로커한테 너 접속이 됐어. 그 리더 브로커한테 그런 응답이 오면 그때 성공으로 취급을 하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리더 브로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브로커들한테도 응답을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그 해당 메시지의 전송이 되었다고 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엑스랑 같은 옵션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옵션은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제 0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빠르게 동작하겠죠. 나는 메시지만 전송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1은 0보다는 덜 빠르게 동작을 하겠지만 올보다는 당연히 더 빠르게 동작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브로커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느리게 동작하지만 메시지 유질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프로듀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옵션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옵셔널하게 추가적으로 설정 가능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글자는 이제 각각의 그 단계 정도를 의미를 하고 이 설정 가능 옵션은 뭐 맥스 블록스, 뭐 린저, 리트라이 백오프, 이제 리퀘스트 타임아웃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딜리버 타임아웃 네, 이렇게 이 정도 옵션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맥스 블록스 블록스 옵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랭에서는 따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5단계가 있냐? 카프카는 이 5단계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샌드입니다. 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브로커한테 메시지를 전송을 하기 전에 뭐 대기하는 정도입니다.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뭐 버퍼가 가득 찼거나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기를 하는 그 정도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부터 다루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옵션입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총 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실상 기존에 있던 이 샌드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이니까 취급하지 않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딜리버리 타임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놈 그리고 이놈 그리고 이놈 이렇게 세 개보다 큰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네,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왜냐면 이 세 개가 실질적으로 메시지가 전송되고 난 후에 소요되는 뭐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런 옵션들의 설명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리퀘스트 타임아웃. 리퀘스트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려서 이제 X라는 옵션에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난 후에 그거에서 이제 리스폰스를 받을 때까지의 대기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대기 시간에 대한 설정하는 게 네, 이 옵션입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디폴트하게 3초인가 3분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원한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사실상 이 옵션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retry back off ms 같은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완전 에러가 떴을 때만 동작하는 옵션입니다. 이 retry back off m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러 일단 카프카가 기본적으로 메시지에 대해서 재전송을 자기 스스로 시도를 합니다. 몇 번 시도하는지는 제가 그거까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재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재시도를 할 때 이제 1000ms 정도의 대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몇 번 정도 이제 재시도를 다시 몇 번 시도를 하는데 이 재시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ms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 try back off ms라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뭐 이제 2000으로 설정을 하면 2000ms 정도의 대기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카프카가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재시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 뭐 예를 들어서 브로커가 꺼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계속해서 재시도를 시도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판단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제시도를 대표적으로 안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 메시지가 너무 컸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코드 개발 같은 거 하실 때 뭐 메시지가 큰 값,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시도를 안 하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너무 클 때 제시도를 안 하니까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린저 ms라는 설정입니다. 이거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 옵션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전송하려고 할 때 이제 브로커 앞단에서 이제 앞서 말드는 것처럼 이제 맥스 블록스 ms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 딴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그 버퍼가 찼을 때 대기하는 최대 시간이고, 이 린저 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듀서가 브로커한테 전송을 하는 그 버퍼 사이에서의 대기 시간, 네, 이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히 추가적인 옵션 설정을 안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다뤄봤고, 이 컨슈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한 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컨슈머 옵션은 이제 다음 영상이나 뭐 다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까지는 이제 단순하게 사실상 스트링 값으로만 했는데, 뭐 만약에 스트럭처 값이나 뭐 오브젝트 형태의 값을 전송을 하고 싶을 때 그냥 마샬 해가지고 이제 바이트 배열 값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 바이트 배열 값을 그냥 뭐 샌드 이벤트 단에 넣어가지고 해주면 네, 무리 없이 이제 컨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듀서 정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카프카에서 프로듀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특정 스트럭처 같은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스트링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스트럭처 형태를 뜨면서 이거를 이제 제이슨 그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마샬링 해가지고 바이트 배열을 바꾸고, 그 바이트 배열을 이렇게 전송을 하고 받을 때 다시 이 값을 언마샬 해가지고 받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제이슨이라는 형태가 저희한테는 당연히 좋죠. 저희한테는 당연히 보기 좋은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리소스를 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지금 이게 어떻게 부르는지를 모르는데 알보라 하겠습니다. 네, 이 단어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알보라는 사용법입니다. 네, 알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키마 형태로 동작을 하고, 이게 어떻게 용어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에이브로. 네, 에이브로입니다. 에이브로. 네, 알보가 아니라 에이브로. 에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네, 스키마 형태로 동작을 하고, 스키마 형태라는 건 이런 식으로 느낌은 제이슨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링 타입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냥 완전히 여기다 선언하고 뭐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이제 에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브로 레지스트리라고 따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 프로젝트 같은데 사용을 할 때는 에이브로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게 메시지를 어떻게 전송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복구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카프카는 이런 패키지 사용했고, 에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드인 뭐 오피셜한 네, 에이브로 패키지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버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OCF 라이터라는 뭐 이런 인스턴스나 뭐 에러 노출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컴피그 설정으로 제가 사용할 스키마 넣어 주었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되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저한테 중요한 건 사실상 스키마죠. 네, 이 스키마만 넣어주고, 스키마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라이터가 만들어지고, 뭐 여기다 트러블 슈팅 한 개 넣어주고요. 뭐 에러 케이스. 그 다음에 라이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의 필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넣어 주었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식 도큐멘트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키값만 있는, 그러니까 배열값이 하나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뭐 세 개인 경우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근데 뭐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는 살짝 다르니까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데이터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에러 케이스 한번 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 실행을 시키고요. 카프카의 토픽 같은 경우는 에이브로 토픽 정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컨텐츠 제가 이전에 여기다가 라이터 값에다가 이거 넣어줬죠. 그러면 이제 라이터에다 어펜드를 통해 가지고 이쪽 버퍼에 쓰여지겠죠. 그리고 포인터 타입으로 넣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작성이 가능. 이 포인터 타입을 넣었기 때문에 이쪽에 그 라이트 하면 이게 버퍼가 계속 써지겠죠. 거기에 따른 바이트 값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바이트 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간 거에 따라서 이벤트 똑같이 발생시켜주면 됩니다. 사실상 이거 바이트 배럴 값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컨슘 이쪽 보도록 하죠. 이건 사실 굳이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에러 뜨나요? 네. 잠시만요. 기존에 토픽을 사용을 안 했네요. 여기서도. 네. 네, 그리고 똑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벤트 받는 거 똑같고, 여기에 대한 복화만 살짝 다릅니다. 복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리더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기존에 저 같은 경우는 라이더라고 선언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읽어야 되니까, 스키마 형태로 된 데이터 읽어줘야 되니까 리더로 선언을 해주고, 뭐 이벤트 밸류 값도 바이트 값입니다. 보시면 네, 바이트 값이니까 뭐 바이트에다 new 리더로 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가 IO 리더 타입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른 리더 값을 가져옵니다. 리더에서 이제 만약에 스캔할 바이트가 있으면 스캔을 해주고, 그에 따른 그 바이트 값을 읽어줍니다. 읽어준 값은 이 레코드 값에 담기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레코드부터 보도록 해보죠. 한번. 아이고. 네, 이건 무시하시고. 네, 보이는 것처럼 계속 제시도 하죠. 왜냐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주키퍼 켜주고 카프카 쪽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에러가 떴네요. 카프카가 서버가 안 켜졌습니다. 값도 디파이터 스타트 뭐죠? 네, 다시 켜졌습니다. 네, 보시면 레코드 값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냐? 보시면 이 레코드 두 번 찍히잖아요. 두 번 찍히는 이유는 당연하게 또 제가 두 개 넣었으니까 두 개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네. 이 레코드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타입인데 저희는 안에 있는 값이 어떤 형태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코드 값을 이제 고 언어한테 너 이런 타입이니까 이거 참고해줘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 여기 보시면 필드 값, 네, 필드 1, 이 필드 값을 통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겠죠.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거는 살짝 대기해주면 한 번에 이벤트가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데이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뭐 데이터 값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제이슨 마샬, 언마샬 하는 것보다 더 컴퓨터 리소스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이슨 타입이 아니라 이제 스트링 타입이니까, 스키마 형태니까 이게 좀 더 효율적이니까 뭐 사실 이걸 적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도 하니까 쉽지 않지만 뭐 적용할 일이 생긴다면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에이브로라는 타입에서는 뭐 타입 인트 타입으로 해주면 최대 이 값은 인트 32 타입으로 넘어옵니다. 이 인트 64 타입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완전히 인트 타입만 존재하고, 이제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인트 32 타입으로 네, 받아줘야 합니다. 네. 이 정도 다룰 것 같고, 이제 다음에는 컨슈머에서도 뭐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뭐 커밋, 오토 커밋이나 뭐 실질적으로 파티션을 이제 파티션에 대한 오픈셋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 정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